자, 제가 아까 생방송에서 김만배가 이재명의 지역 책임자, 강원도 쪽에 지역 책임자들 만나서 밥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김만배가 이재명과 친하니 자기한테 잘하라고 했다고 김만배의 지인이 동아일보 기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권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고 똥파리도 속꼬리에 붙어 천리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친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권 인사도 많이 한다.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 김만배가 지난해 가을 지인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씨가 나한테 잘해라. 잘하면 임마 똥파리도 속꼬리에 붙어 있으면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느냐. 요렇게 시금방진 소리를 했어요. 내한테 잘하면 너도 먹을 게 떨어질 수 있으니 나한테 잘해라. 지인한테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게 이게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인간인가 싶습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 했겠지요. 김씨와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있는 A씨는 계산서가 천화동인 1호로 되어 있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2, 3, 4, 5도 있느냐 이렇게 지인한테 물었고, 지인은 7호까지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A씨는 김씨가 법조기자 출신이라 웬만한 문제가 있는 거는 다 해결을 해 줄 테니 말하라고 했고, 지인 중 한 명이 김씨에게 경찰 관련 사건을 부탁해 원하는 대로 다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김씨는 A씨 등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똑똑하다. 남의 편을 다 돈을 찔러주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절대 혼자 먹지 말고 다 나눠주고 그래야 뒤탈이 없다. 요렇게 말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천화동인 1호 명의로 2019년 10월에 62억에 산 판교 타운하우스에는 김만배의 부인 딸이 살고 있다고 하고요. 김만배가 타운하우스 골재를 빼고 다 바꿨다고 보면 된다. 타운하우스 그것도 62억짜리라 초고급으로 나왔을 건데 골조만 빼놓고 다 공사해서 최고급 자재와 인테리어 소품을 써서 비용만 1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지하에는 와인바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아일보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똥파리도 속거리에 붙어서 라고 말을 한 부분에 보면 김만배가 이재명과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강원도 간 것 아니냐, 저는 그래 추정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김만배 대답하세요. 서른이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해 앞서 이 후보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 정정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자, 그래서 설 의원은 최소한 3사람의 대장동 관련해서 자기한테 제보한 사람을 만났고, 이재명 본인이 대장동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많은 흠결이 있고 더군다나 무효표 논란으로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팀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본선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대로는 본선에 진다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했고, 자, 계속 강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대 62 유동규 구속 후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장동 민심이 반영된 것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측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2차 선거 투표 결과가 나온 뒤인 3일 저녁 이재명의 측근인 유동규가 구속됐다. 3차 높은 투표율은 81.39는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를 억으로 규정하는 의식이 반영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 28% 대장동 쇼크일까 외부의 개입일까라는 부분에서 이걸 발표하던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마저 잘못 읽었나 순간 당황했다라고 말할 정도였고, 이재명 캠프 해단식에서 안민석이는 논리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어떤 도깨비의 장난이었을까라고 말했고, 우원식 의원은 참 미스터리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서루는 민심이 무섭다, 대장동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했고, 여당 안팎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됐고, 혹자는 그야말로 역선택으로 야권 개입, 야당이 개입했다, 일베나 이런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보수 성향 온라인 사이트가 이낙연에게 투표한 15만 명을 조직할 능력이 있냐? 민주당 관계자도 비당원 선거인단이라는 게 온오프라인 조직을 총동원해도 온라인 투표까지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 말했고, 이낙연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그래서 이재명이 1, 2차 이기면서 3차 선거인단 동원에 소홀했고 3차 선거인단의 호남 유권자 비중이 높았다 하는데, 그러면 1, 2차 때 이낙연 쪽은 뭐하고 성패가 기울어진 뒤 3차에 힘을 썼단 말인가? 보통 성패가 이 정도로 기울어져 버리고 이낙연이 그날 결선 투표를 끌어낼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이낙연 측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이 중도 이탈로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3차 선거인단이 이재명 지지에서 대거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구속되고, 그리고 점점 의혹이 커지면서 핵심 지지층들이 이미 1, 2차 선거인단 투표를 다 했고 3차는 그야말로 집토끼보다는 스윙보트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변심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 기사, 매경 기사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김만배가 화천대유로부터 473억을 장기 대여했는데 이 돈 일부를 5만원짜리 현찰로 은행에서 찾아대면서 일대 은행 영업점에서 현금 확보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하도 시끄러웠으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 4월 1일 이 사실을 포착해 경찰에 보고했고, 경찰이 6개월 동안 문계기 수사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만배가 473억을 빌릴 당시 난리가 났고, 한 번은 473억 중 상당한 금액을 5만원으로 찾아가는 바람에 은행 주변 지점들까지 5만원권이 씨가 말랐다. 큰 금액이 한꺼번에 움직이니 금융정보분석원이 포착해서 경찰에 4월 1일 통보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만배가 473억 중 83억의 용처는 아예 변명도 못 되고 있는데 검경이 수사가 느려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동당의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수본이 수사 지연 사실을 인정했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국회에 나와서 증언과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 고발도 의뢰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장성민이가 이준석이가 김만배 뭉칫돈 인출 소동에 대해 왜 침묵하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많은 야당 의원들은 어디로 가고 또 여당 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 거대한 대장동 부패 게이트에 여야가 침묵하기로 묵시적 합의했냐. 그러면서 이준석에게 국가수사본부와 금융정보분석원 항의 방문을 요구를 했습니다.